안녕하세요. 저는 IDSL 연구실 학부연구생 고준하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emory Efficient Fine-Tuning of Compressed Large Language Models via Suffolk-Bit Integer Quantization 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 유립스에 퍼블리시되었고 현재 사이테이션 수는 74회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은 파인 튜닝을 통해 다양한 태스크에서 좋은 일관함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메모리와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 감소와 인퍼런스 가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라미터 Efficient Fine Tuning이란 기법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 기법은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고정시키고 일부 파라미터만 업데이트시켜 메모리와 컴퓨테이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PTQ와 PEFT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TQ를 먼저 사용하고 PEFT를 하게 될 경우에는 파인 튜닝 동안 모델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줄지 않습니다. 또한 PEFT를 하고 PTQ를 하게 된다면 파인 튜닝 동안 메모리 사용량이 줄지만 PEFT로 인해 인퍼런스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PEFT와 PTQ 장점을 모두 합친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PEQA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컨트리뷰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EFT와 같이 다른 파라미터들은 고정하고 퍼 채널 스케일 팩터만 업데이트해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어, 네, 다음 아래 그림을 보신다면 이제 로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사이즈만 줄이고 모델 사이즈를 줄이지 못했지만 이제 스케일 팩터만 러너 파라미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로라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메모리 사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PTQ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라와 비교했을 때도 모델 사이즈마저 33GB로 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파인 튜닝을 통해 DRAM 사용량을 줄일 뿐 아니라 로우 비트 퀀타이제이션으로 인프런트 레이턴시를 가속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론 프로포설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블럼 셋업입니다. 네, 메모리 디맨드 측면에서 파인 튜닝을 본다면 먼저 fully fine tuning LLM에서는 상당한 연산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FT의 대표적인 기법인 로라에서는 FP16 웨이트를 프리즈하고 이를 통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PFT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게 됩니다. 또한 인퍼런스 레이턴시 측면에서 파인 튜닝을 바라본다면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 토큰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벡터 간의 연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LLM에서 배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매트릭스 벡터 간 연산은 대역폭에 의해 제한되게 됩니다. 매트릭스 벡터 연산은 메모리 접근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한 번에 읽어오는 데이터 수가 적어 메모리 접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곧 인퍼런스 레이턴시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웨이트의 수는 매트릭스 벡터 간 연산 속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Parameter Efficient and Quantization Aware Adaptatio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PQA에선 액티베이션은 그대로 FP16으로 놔두고 웨이트만 퍼 채널 방향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우선 Fully Connected Layer W0에 대해서 양자화를 하고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W0를 고정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클램프 함수 밖에 있는 이 S0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식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네,
S0 플러스 델타 S만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로 지정하고 W0 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전환을 스케일 팩터만 스왑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태스크로 전환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PQA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PQA는 PEFT와 PTQ의 두 개의 장점을 모두 적용하기 위해 제안되었는데, 먼저 PEFT의 측면에서 본다면, 퀀타이제이션 스케일만 단독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옵티마이저 스테이트에 메모리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었고, 또한 스왑을 통해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 전환이 용이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 값을 통해 원래 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라운드 펑션의 특성상 PEFT를 하고 PTQ를 진행하게 된다면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TQ를 진행하고 PEFT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자화된 웨이트를 고정해 3비트 혹은 4비트의 퀀타이즈드 매트릭스를 가지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퀀타이즈드 웨이트와 하프 프리시전 액티베이션의 곱을 통해서 토큰 제네레이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PTQ 플러스 PEFT 기법은 PEFT 파라미터로 인해 인퍼런스 엑셀레이션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PQA는 PEFT와 PTQ의 장점을 결합하여 메모리 사용량과 인퍼런스 레이턴시를 동시에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테이블 1을 본다면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 QAT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퍼플렉시티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로라와 OPTQ를 결합한 기법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로라 OPTQ와 비교한 그 지표는 이제 왼쪽에 피겨 3과 같이 그래프로도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테이블 2에서 루라와 PQA에 대한 파라미터와 모델 사이즈에 관한 표입니다. PQA는 루라보다 낮은 양의 러너블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4배에서 5배의 모델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 또한 이제 본 논문에서 메모리 피크에 대한 언급이 간단하게 있었는데, 네,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메모리 피크에 대한 측정을 하였는데 라마 7빌리언 모델에 대해 로라는 59GB, PQA는 43GB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한 테이블 3를 보게 될 경우 네, 이 표는 PQA의 확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모델의 커짐에 따라 베이스라인을 따라서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3비트 양자화 모델에서 로라 플러스 OPTQ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4는 알파카 데이터셋을 활용한 MMLU 성능 지표입니다. 위 지표에서 대체로 기존 라마 모델보다 더 성능을 좋게 만들었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매우 큰 모델에 대해서는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라마보다 성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단점을 PQA에 대한 다양한 에포과 러닝 레이트 탐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PTQ와 PFT를 같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웨이트를 3비트 혹은 4비트로 양자화하고 스케일 팩터만 업데이트하는 PQA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논문 이 기법을 통해 메모리 사용량을 현저히 줄이고 인퍼런스 가속을 위한 모델 사이즈 또한 약 0.5배 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라 플러스 OPTQ 기법과 비교 시에 3비트 양자화 기준 최대 3.1배의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실험 결과와 같이 큰 모델에 대해선 아직 약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